2015년 청춘의 꿈을 안고 태국으로 향했던 20대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시나요? 당시 25세였던 피해자 임모 씨는 IT 기업에 취업하는 줄로만 알고 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.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밤낮 없이 이어진 끔찍한 폭행이었죠. 임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타향에서 숨지고 맙니다. 그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윤모 씨는 각각 징역 17년과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2015년 파타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법의 심판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걸까요?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. 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.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김 씨. 국내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김 씨는 2015년 3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. 여러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때 일을 맡긴 게 피해자인 임 씨였습니다. 김 씨는 그해 9월 임 씨와 웹디자이너 A 씨를 태국으로 불렀습니다. 비행기 티켓은 물론 체류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며 취업을 제안한 것이죠. 김 씨로부터 월 600만 원을 받고 있던 임 씨는 고수익에 해외 근무까지 가능하다는 부푼 꿈을 안고 태국에 도착합니다.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. 개발이 느리다는 이유로 김 씨는 임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. 주먹질과 발길질은 예산일, 라이터로 머리를 찍어 두피가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. 참다 못한 임 씨와 A 씨는 한 달 만인 10월 탈출을 시도합니다. 그러나 출국 전 공항에서 김 씨 일당에 붙잡히고 맙니다. A 씨는 이후 재차 탈출을 시도해 성공했지만 임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. 발각을 우려한 김 씨는 사무실을 방콕에 있던 공범 윤 씨의 주거지로 옮기고 계속해서 임 씨를 폭행했습니다.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임 씨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돼 갔죠. 김 씨와 윤 씨의 분노가 극에 달한 건 11월 19일이었습니다. 임 씨가 친구들에게 숙소 위치를 전송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부탁한 사실까지 알게 된 다음이었습니다. 이들은 방콕에서 파타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합니다. 그리고 이동하는 내내 임 씨를 폭행했습니다. 야구방망이와 전깃줄, 전기충격기를 사용했고 손톱을 빼버리는 등 잔혹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. 파타야에 도착했을 무렵 임 씨는 이미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됐습니다. 그러나 두 사람은 임 씨를 차량에 둔 채 리조트에서 마약을 했고 임 씨가 사망하자 사체를 그대로 차량 뒷좌석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. 11월 21일 발견된 임 씨의 부검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. 갈비뼈 9개가 골절됐고 왼쪽 폐는 찢겨 있었습니다. 사인은 뇌부종. 김 씨와 윤 씨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. 임 씨의 사망으로 두 사람도 갈라서게 됩니다. 윤 씨는 혼자 파타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김 씨가 자수하자는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. 윤 씨는 2016년 10월 살해 등 혐의로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. 김 씨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윤 씨가 임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전화를 남기고는 베트남으로 도주합니다. 그의 도주국은 3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. 임 씨 사망 3년 만에야 국내에서 본격 시작된 김 씨의 재판.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깁니다. 법원은 김 씨와 윤 씨가 공모해 임 씨를 살해했고 주범은 김 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2021년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17년에 불과했습니다.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거나 확실한 고의에 의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미 공동감금과 폭행 혐의로 2019년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. 지난해 4월 국내로 송환된 윤 씨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태국에서 복역한 4년 6개월은 옥살이에서 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. 범행이 잔혹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와 윤 씨의 형량은 징역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.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.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요. 김 씨는 최후 진술서에서 사건 전 병원에 다녀온 후 맹세코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형사들이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살인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는 5월 18일에 나옵니다.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. 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.